자, 거기 614페이지에 법조문이 621조하고 622조 나와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등기 문제라고요. 자, 1항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요. 임차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정합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까? 이게 시험 나왔다고요. 어느 걸까요? 반대 약정 없으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반대 약정 안 하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한번 냈고요. 그 다음 2항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 그죠?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대항력 생긴다 이 뜻입니다. 대항력 생긴다. 등기는 등기관이 완료했을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효력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22조 중요한 겁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건 또 지부위헌한 말이네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시나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건물에 등기하게 되면 임대차 대항력 생긴다. 되시나요? 이 건물 등기가 지속적이라 해야 돼요. 건물 지었는데 등기했는데 대항력 생겼는데 건물이 멸실되었다. 대항력 없어져요. 그때. 대항력 갖추려면 빨리 지어서 다시 등기를 하든지 토지 등기를 하든지 해야 돼요. 이항해 보세요. 건물의 임대차가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임대차 만료하기 전에 멸실 후패 무너져 내려앉은 걸 뜻합니다. 전항의 효력 잃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 상실한다. 어쨌든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에 등기만 해도 대항력 생깁니다. 되시죠? 622조 중요한 조문이라고. 등기는 원칙 인정합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 등기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X.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대항력이 없는 것이지,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거든.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라서 계약은 일단 유효다 말이죠. 등기 안 해도. 근데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건물을 빌린다. 자, 아파트 101호 빌렸다. 아파트 801호 빌렸다. 들어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해두면 이건 뭐예요? 이거 전세권이잖아요. 오케이. 물권 되시죠?
나 전세 사러 하는데 이건 법 조문 없다 그랬습니다. 전세 산다 이 말이 빌려 선다 이 말이거든요. 전세 산다, 나 빌려 선다, 빌려 사용하고 이 뜻이에요. 보증금이나 전세금 어떤 명목으로든 전세금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등기 안 해두면, 임차권 등기 안 해뒀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 못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쫓겨납니다, 집주인 바뀌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다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안 해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해두면 다음날 새벽 0시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이 말 이해되나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이 논리를. 등기 해두면 바로 대항력 생기고요. 등기 안 했을 때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깁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건물임대차. 이해되나요, 지금? 토지든 건물이든 등기해두면, 전세권 등기해두면 아예 처음부터 전세권 되시나요? 그럼 이것도 전세권 등기하든지 임대차 등기하든지 아니면 인도와 주민등록 해놓고 있든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민법 임대차가 되는 거고요. 등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했을 때 대항력 없다는 뜻이지. 등기해두면 대항력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물권. 요거는요, 등기하든 안 하든 채권. 요거는 특별법 되시나요? 물론 채권입니다, 이것도. 특별법. 크게 요 두 가지는 민법. 요거는 특별법.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두 번째 임대차. 세 번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요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막 글을 외우니까 어느 걸 묻는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할 때는 나 전세 구합니다 하면 전세권 등기할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나요? 비용 들더라도 이건 안전합니다. 순위에 따라. 그 다음에 꼭 전세권 등기 안 해도 임대차 등기해도 됩니다. 되시나요? 등기 비용은 뭐 없어도 안 됩니까? 이 집 보니까 등기부에 소유자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던데 1번 저당권도 없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택을 빌려 들어가면 상가 저 공장은 안 됩니다. 주택일 때 물론 상가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주택일 때는 인도하고 전입신고하고 뭐까지 받아두라 해야 될까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다 하는 김에 같이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권유할 건지 요걸 권유할 건지 요걸 권유할 건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핵심은 뭐냐 하면 임대차는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주인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바뀌어도 바뀐 사람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권리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등기 안 해두면 주인 바뀌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다만 주택일 때 뭘 갖춰야 된다. 인도하고 전입신고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은 생긴단 말이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기는 기본 비용이다 생각해야 돼요. 등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생각해요. 주택임대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아예 완전하게 보호되니까.
강하게 보호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들이 등기 안 해주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못 해주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잠시 있다 갈 건데 뭐 귀찮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절 의사거든요. 그럼 요걸 반드시 해놔야 돼요. 대운 판례는 요 대항력 갖추고 전세권 등기 또 해놨을 때 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고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사람이 배당 요구했을 때 전세권 등기까지 같이 해둔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에 근거한 배당 요구까지 한 거냐, 이 두 번 시험 냈거든요. 별개다. 그걸 같이 보면 안 된다. 따로다. 이렇게 시험 두 번이나 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그 1번 중간쯤이네요. 본래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뭐 그 정도는 이제 금방 우리 거의 다 한 거고.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건물의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그 자체를 여러분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를 이렇게 사각형 하나 해두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622조 다시 풀어놓고 있거든요. 자, 그 밑에 1번 보세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 등기하여야 토지 세주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건물 등기만 하면 대항력 생긴다 이 뜻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임차인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1번의 그 둘째 줄 봅니다.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시험 낸 거고요. 그 다음 이 동그라미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건물 소유 목적은 토지 임차권도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되시나요?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둘 다 시험 다 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종료했을 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상대방이 누구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보존 등기 필요하여 대항력 갖추고 있었을 때는 토지 양수인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시험 냈던 자리입니다. 4번은 뭐냐면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토지 임차권 양도할 때는 토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건물 양도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건물은 자기 건물이거든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자, 이 토지 누구 거라고요? 갑 소유 토지입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토지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건물 신축한 거예요.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소유. 예.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 소유. 이 토지 사용권이 건물 소유 목적의 임차권이라 이 말이에요. 건물도 양도할 수 있고, 그죠?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임차권 양도할 때는 누구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갑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건물 양도할 때는 자기 거니까 갑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뜻이고요. 지금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되면 토지 임차권도 함께 넘어간다. 되시나요? 그거는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가 경매가 되었다 하면 건물만 넘어갑니까? 임차권도 같이 넘어갑니까?
임차권도 함께 이전한다 말이죠. 건물 경락 받으면 임차권도 함께 이전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에도 효력 미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건물 소유목적 토지 임대차 과거에는 30년 제한 안 받는다 조문이 있었거든요. 30년 제한 안 받는다. 지금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최단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왼쪽 페이지는 최단기 제한 없고 최장기 제한 없고 최단기도 규정이 없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요거 보세요. 요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찾았나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몇 개월 지나면 종료합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6개월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몇 개월인가요? 1개월입니다. 이거 관로에서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고요. 이거 강행 규정이거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을 때. 동사는 제일 밑에 보시면 며칠 해놨습니까? 5일. 6개월, 1개월, 5일. 이 조문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오른쪽 페이지 갱신인데요. 임대차 갱신인데 연장이란 뜻이에요. 연장. 예를 들어서 20년 계약했다. 다시 또 20년 합시다. 이건 뭡니까? 그렇지. 약정. 오케이. 잘했어요. 그건 합의갱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갱신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연장합시다. 아시겠죠? 요건 계약이고요. 지금 요 조문에 있는 요 부분은 그 639조 제목 뭐라고 해놨습니까?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요거는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법정 갱신이에요.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개념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연장을 10년 더 요구한다. 근데 20년 더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그건 뭐라고 그래요? 요건 두 사람이 합의하는 거고요. 요거는 계약이고, 요거는 자동 연장되는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갱신 청구권. 이거는 토지 건물 다 돼요.
이거는 어디만 나옵니까? 토지에서만, 토지 임대차만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뭘 요구할 수 있다? 연장 요구할 수 있다. 이제 기억납니까? 지상권 할 때 나왔잖아요. 283조.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요게 바로 시험 제일 많이 나온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형성권이고 요거는 청구권이고 1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3번 요거는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만 있다고요? 건물 소유 목적, 그렇죠. 토지 임대차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갱신 나오면 뭘 의심해야 돼요? 합의 갱신하는 건지. 이건 기간 제한 없습니다. 합의. 일방적으로 연장되는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 말인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갱신 청구권인지 이거 딱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요거는 계약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법이 없죠. 요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전세권에서 우리 이미 했습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이 312조 4항에서 이미 있었거든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아니하면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찾아보세요. 639조 조문 보세요. 없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갈로이가 시험 냈다니까. 끝나기 전입니까? 끝나고 나서입니까? 그래, 이 법 조문 보냐 안 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험이. 이게 법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법 조문 물어보는 게 법학이에요. 만료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 조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찾았나요? 그거예요. 그걸 시험 낸 거예요.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나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의심을 가져야 돼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걸로 돼요. 그러면 금방 했듯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임대인의 의무가 뭡니까? 그 사각형 안에 한 줄 까만 글자가 있어요. 푸른색 도표 밑에.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하게 해줄 의무 되시나요? 하게 해줄 의무, 그게 포인트예요.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대차.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이 하게 할 무슨 의무가 있다? 적극적 의무. 수순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방해 제거해 줄 의무도 있다. 적극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세권에 보시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관리 의무 부담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권의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 소극적 의무가 있다. 방해만 안 하면 돼. 임대인에게는 적극적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소극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 돼. 사용을 방해 안 하면 돼. 그거 차이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임대인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사용하게 해줘야 되니까. 사용하게 해줘야 되니까. 앞 시간이 적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인도 의무 되시죠? 토지든 건물이든 줘야죠. 그 다음 2번 통상 사용에 필요한 상태에 유지해 줄 의무, 수순 의무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대규모 수순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가? 갈로 해가지고 임차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의무지. 그 다음에 방갈로 2번 수순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차임을 조금 낮출 테니까 사소한 것은 당신이 고쳐서 쓰세요. 이렇게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수순 의무 면제 특약 쪽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이 수순 의무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수선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하고 임차인이 그것 때문에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수선한다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을 일주일 동안 비워라 이렇게 억지로 나오면 해지하겠다는 거죠. 그 조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안전배려 의무, 숙박업소에서 안전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가 있는가 이 뜻인데요.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통상 임대차에서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며칠씩 머무는 숙박 임대차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도 있고 도난 방지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도난 방지 의무가 없다, 부담하지 않는다. 어느 임대차에서요? 첫째 줄에 있잖아요. 통상 임대차. 그걸 언더라인 해 두셔야 돼요. 2번은 숙박업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달라. 차임 청구권이 있고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특히 2기 이상 차임 해지, 2기 이상 연체되면 그건 토지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몇 기 이상 연체? 2기 이상 2회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차임 정감 청구권 이거 갈로 해가지고요. 형성권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강행 규정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성소한 때 효력이 생길까요? 청구한 때 효력이 생길까요? 청구한 때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4번을 보시면 갈로 4번 임대차에서 차임 부자 찾았나요? 4번에 갈로 4번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부정액 특약 부자란 말은 올리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부자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안 올리겠다 이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사정 변동으로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싶으면 특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시험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차임 채권 담보를 위한 수단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인데요. 이거는 토지 임대인이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했다. 동산 압류 언더라인 해두세요. 그 다음 2번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후 최후 2년분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 부동산 압류 언더라인.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 동산 압류했을 때는 법정 질권이 되고요. 부동산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이 된다. 각각 한 번 정도밖에 시험 안 냈습니다.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건데 한 번 어쩌다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아시겠죠? 한 가족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그때 공동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이 말은 연대라는 단어는 임대인이 한 사람에게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즉 자기 지분만큼만 먼저 내겠다 안 됩니다. 일단 다 내야 되고요. 자기들끼리 정산해야 돼. 이해됩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돌려줄 때 연대 책임이에요. 임대인이 2명이다 칩시다. 3억을 받았다 치면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나는 1억 5천만 줄게 다른 사람한테 또 2분의 1 받아라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일단 3억 다 줘야 돼. 정산은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연대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예요. 대외적으로 전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전부 다 지급해야 돼요. 한 사람이든 여럿이든 다 지급해야 돼요. 임대인도 한 사람이든 여럿이 되든 간에 어쨌든 일단 전부 지급해야 돼요. 자,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 사용수익권. 그 다음에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다. 등기하게 되면 둘째 줄에 있네요.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자, 3번 비용상환 청구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좀 이따 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아닌데. 아직 모르네. 비용상환 청구권. 자, 1항의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조금 전에 했죠.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종료 후에 청구해도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유익비인데 유익비는 조심해야 돼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항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항의 경우에 2항의 경우의 뜻이에요. 2항이니까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입니다. 이걸 갖다가 필요비라 슬쩍 바꾸고 시험 낸 적이 있다니까요. 법원에 회복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이 말. 먼저 돌려주라 물건 이 뜻이에요. 요 두 개는 유익비, 필요비 모두 유치권이 되는데 요 허락해버리면 일단 물건 돌려줘야 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까지 시험 냈거든요. 요거 글자 바꿔서 내고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 말 나올 때는 유익비입니다. 문장 잘 봐야 돼. 하도 많이 내가지고 글자 바꾸기 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임의 규정. 그게 중요해요. 임의 규정. 그리고 컴마 유치권 두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옆에 임의 규정 그리고 유치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1항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 전에도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종료 후에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2항에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종료 시점이죠. 언더라인에도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망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거는 법 조문이 다른 겁니다. 지금 654조를 따르고 몇 개월 이내 행사하라고요. 반환했을 때는
6개월 이내. 그거 시험 2번이나 냈습니다. 물건 돌려줬을 때는 비용 청구를 몇 개월 안에 하라? 6개월. 그 밑에 설명문은 거의 뭐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방갈로 3번 보세요. 셋째 줄. 조문을 여기다 갖다 놨네요. 위에서 셋째 줄 방갈로 3번.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하며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되시나요? 예.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입니다. 예. 요거는 그 2항 옆에다가 유치권 불성립 하세요. 하나 적어두세요. 이때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허용해버리면. 반환한 날로부터는 이제 6개월 이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5번 먼저 보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때문에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포기 특약도 유효하다. 그래서 갈로 2번 보십시다. 방갈로 2번. 건물 원상 복구 특약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데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 약정. 자, 첫째 줄 언더런 하시는데요.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 그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에 건물을 원상 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한다. 이게 토지 임대차입니까? 건물 임대차입니까? 건물 임대차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임대차는 원상 복구 특약이 있으면 무효거든요. 건물 임대차라야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주목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때 이건 비용 포기 특약이고 유효한 특약이다. 그런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포기 특약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볼까요? 96년도 판례 3번이 하나 있네요.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정책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합의했다. 그것도 주목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고요. 임차인이 증축해놓고 끝나면 임대인에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상 복구 면제 특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포기 특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임차인은 정축 부분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 포기 특약이다 보시면 돼요. 1층을 2층으로 만들어 놨으면. 자, 왼쪽에 4번 볼게요. 도표에 보시면 계약관계 가진 경우, 계약관계 갖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왼쪽 페이지. 여러분 기준 왼쪽 페이지 4번. 오른쪽 아닙니다. 왼쪽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계약관계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자, 이건 점유에서 제가 이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점유자 을이 이 갑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거기 필요비 등을 투입을 했다. 유익비도 투입했다 이 뜻입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투입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 들어온다. 점유자 을은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을의 비용 청구권. 누구에게? 어떤 법 조문으로? 무슨 법 조문으로?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여기에 지금 임대차라고 내가 적어놨습니까? 안 적어놨습니까? 없죠. 그게 이게 지금 계약관계 등 없는 경우예요. 그냥 단순한 점유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회복자에게 청구해야 돼요. 민법 203조가 돼요. 203조. 201조, 2조, 3조 거기 있는데 지금 3조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203조가 반환 청구권인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3조 맞는 것 같은데. 203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임대차나 사용대차 근거해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점유하다가 비용이 투입되었다. 되시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사람을 회복자라 합니다. 여기도 회복자라고. 달라고 하는 사람. 내 거니까 돌려다오고 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이 비용 투입한 거 을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계약관계 있다 없다.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을은 계약관계가 있을 때 을은 203조가 아니고 계약관계 등 법리에 따라 되나요? 이게 626조가 될 거예요. 즉 임대차, 지금 임대차니까 626조에 따라서 회복자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대신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용대차 같으면 사용대차 법리에 따라 사용대주 갑에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203조에 따라 회복자에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 무슨 계약관계 있냐 없냐 문제 따져봐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있으면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 신소유자에게 청구 못한다. 이쪽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건 회복자에게 해야 되고요. 대부분 팔립니다.
모든 경우에 203조 적용하면 되는 거다 하면 틀린 말이죠. 계약이 없을 때는 203조에 따라 그냥 점유자 기준으로. 요거는 임차인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하고 새로운 소유자하고 계약할 때 이 비용 청구 들어올 부분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 뭐 공제하고 준다든지 인수한다든지 무슨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넘겼는데도 내한테 요구한다. 갑이 형질 나가지고 4층에 살면서 집에 불을 태우고 내려온 사람 칼로 찌르고 그런 미친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웃기는 나라들이죠. 우리 학원에 왔으면 공부 좀 하고 나면 그런 짓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혼자 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좀 사귀고 성격이 좀 원만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짓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판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용서하면 어찌 안 되지. 지금 대구가 더워지는데요. 지금부터 공부할 때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부속물 봅시다. 부속물하고 토지임대차